박수 한번 칠까요?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1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고 방송 콘텐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9퍼즐 속 캐릭터들을 김 선생님과 제가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9퍼즐의 매력적인 캐릭터들 프로파일링 한번 해보시죠.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 프로파일링해. 9퍼즐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워낙 이런 장르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스릴러 이런 거. 장르가 주는 어떤 매력도 있었지만 제가 또 정신과 전문이잖아요. 그 인물들의 어떤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대하는 각각 인물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확 빠져들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주인공이 프로파일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저 이렇게 이입해서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문을 했기 때문에 대본을 먼저 봤는데 인물들이 막 상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려졌을까.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또 다른 느낌. 막 프로파일링 할 때 저건 저렇게 하는 거 맞지?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들떠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도 크고 또 되게 강박적이어서 사실 이런 인물들이 정말 범죄 현장에 많고 되게 경찰 수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거든요. 불안해서 오는 요소들도 많고 또 어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다크한 부분들이 분명히 확실히 이 주인공 캐릭터들 안에도 있는데 이들이 좀 더 다른 점들은 목표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그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방향성이 좀 다르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김 선생님과 제가 각 캐릭터별로 프로파일러 그리고 정신과 입장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윤이나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프로파일러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살인 사건 유일한 목격자긴 한데 딱 현장에 들어가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음악으로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라도. 다음에 말하면 안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해요. 저희는 이거를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해리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며칠까지도 기억이 안 났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심각한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가족을 좀 상실하는 경험, 뭐 반려동물을 잃었다거나 이럴 때 며칠 동안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진료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윤이나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이제 그걸 안 믿고 집요한 형사님이 계셔서 윤이나 님도 여러모로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신과 의사로서는 하더라고요. 전 그럼 프로파일러로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다 범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그 사건 현장 기억 안 나는데요. 중요한 부분 와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내 가족이 죽어 있고 처참하게 그렇게 살해가 당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평범한 시민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목격을 했을 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게 예. 아니라 진짜 범인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들을 정말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진짜 연쇄살인 중에 미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분께서 탈출을 했는데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적을 향해서 탈출만 하다 보니까 전혀 그 길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너무 충격이라든지 내가 너무 강렬한 목적이 있거나 그럴 때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이나를 보면 사실 좀 말투가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필터 없이 바로바로 막 던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다가 우리가 보면 막 스포츠카 몰고 번지 점프 여러 번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이나 심리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그 살인 사건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상황이 계속 불안하고 긴장감도 있을 것 같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좀 센 척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고슴도치처럼 누군가가 좀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툭툭 던지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좀 싸가지 없다 하면서 또 안 다가오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정신과 의사 상담에서 사실 퇴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어 기제 중에 사실 퇴행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가 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이나도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되게 어린아이 같이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뭐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통제되지 않는 어린 시절 그 사회 규범이라던가 이런 거에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시원한 부분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할수록 아니 하루에 번지 점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안 질리나? 매번 죽을 것 같잖아요, 뛰어내릴 때.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오히려 생각함으로써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 팽배했다가 뭔가 자극적인 걸 딱 했을 때 해소되는 그 순간에 이제 편안함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나한테는 그것이 번지점프라든지 스포츠카를 모는 행동들 통해서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힘들었던 걸 좀 풀고 있는 거네요, 이나는. 윤이나의 프로파일링 방식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접해봤던 거지만 범인의 행적을 그대로 이렇게 좀 복기하면서 범죄 행동과 이유와 원인을 좀 찾아가는, 마치 내가 범인이 된 것처럼 범인을 찾는 프로파일링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윤이나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프로파일러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속어법도 있고, 뭐 퍼트 차트법도 있고, 뭐 나열하는 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각자의 프로파일러들이 자기가 맞는 방식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행동을 따라하면 그때 감각이라든지 그때 느낌들이 와요. 근데 범죄 현장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의식적 행동이라든지 습관적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행동들이 진짜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나 방식을 저도 많이 좀 했었던 방식이고요. 현장에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상상으로? 네. 현장 사진을 보면 상상도 하고, 실제로 시간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대나 장소,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달리 낮에 골목길이 조용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낮에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눈이 많고 소리 지르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장에 가면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 와요. 아, 가능하구나. 아, 여기는 누군가가 목격자가 없구나. 누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갔을 때, 또 실제로 내가 해봤을 때 더 다르게 느껴지고요. 저 여기서 정말 제가 좋아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팀들하고 프로파일러 팀하고 이나가 서로가 질문을 해가잖아.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질문하시죠. 피의자와 아는 사이야? 응. 그래서 사체를 훼손했잖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이 보일 때가 많아요. 이나 캐릭터를 3가지 키워드로 정의해 보면 김 선생님은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전 이나를 봤을 때 송곳 같았어요. 벼랑 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미로라는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뾰족뾰족한 고슴도치처럼 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예민해지기 위해 송곳이 되었고, 그런데 그 안에는 미로처럼 어떤 것도 길이 없이 헤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항상 해결할 때는 벼랑 끝까지 자기를 몰아넣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한테는 이나가 그랬어요. 저는 뭐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먼저 생각이 났고요.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2번째 키워드는 불안. 뭔가 내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혹은 범인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 마지막 키워드는 조금 더 희망적인 키워드인데 용기.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오면 회피할 수도 있고 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범죄 현장을 계속 마주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이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진료로 저는 또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솔로였다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지. 내가 시켜갈 것 같아. 한생으로 넘어갈까요? 김한샘으로 좋습니다. 김한샘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혼자 이나의 알리바이를 계속 추적하고 굉장히 집요하고 좀 집착하거든요. 김한샘이 10년 전 사건에 집착하는 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유나 뭐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많은지. 근데 저도 한샘이었으면 이나가 너무 의심스러웠을 것 같고 10년 동안 지켜봤을 것 같은 게 아무리 봐도 이나가 가장 유력한 범인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샘 입장에서는 이걸 놓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제가 아직 풀지 못한 미제 사건이 현장에 있을 때 있거든요. 내가 뭔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들이 있어요. 미제를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 또 이날을 10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얘를 더더욱 만약에 범인이라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어떤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초보 정신과 의사였을 때 첫 번째 환자와 있었던 일이나 제가 실수했던 거, 그 환자의 상황 뭐 이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김한샘에게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남고, 자기가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김한샘도 아무리 유능한 형사여도 사실은 누구나 첫 번째라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집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10년 동안의 경험이 쌓이고 나는 더 능력이 많고 유능해졌으니까 이거를 복귀하거나 지금 내가 본다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밥이나 먹고 가자. 한샘의 집에 찾아가 밥을 얻어먹게 된 이나가 막 어머니한테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느 날 불쑥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라 좀 뭔가 이상했는데, 한샘이가 엄마가 만든 카레에선 짜장 맛이 난다고. 엄마가 내 말을 안 믿는데 네가 먹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대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한샘의 모습과 뭔가 다른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는 내용인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만약에 이나가 되셨다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샘에 대해서? 제가 프로파일러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인물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서장한테도 막 들이받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그렇게 따뜻한 느낌이 아닌데, 사건에 대해서 10년 동안 자기를 쫓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놓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끈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 관심이거든요. 너무 일관성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곁에 사람을 많이 두진 않아. 하지만 내가 어느 사람을 뒀을 때는 그 사람이랑 평생 간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패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패턴이 저는 좀 일관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놀랍진 않았지만 역시 멋있다. 김한샘 캐릭터를 3가지 키워드로 그래도 해본다면 그냥 한 단어만 계속 생각이 났는데 어떤 거? 진돗개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진돗개. 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네, 그리고 약간 충성적인 것도 있어서 책임이라는 말도 계속 떠올렸고 순대에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첫 번째 사건을 살인 현장을 본 거는 이 김한샘에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 사건을 10년 동안 해결을 못한 것도 저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그 사건을 파고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키워드를 트라우마로 꼽았고,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 좀 보고 싶어요.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세 번째는 완벽주의. 이나가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 그걸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면 이 김한샘은 트라우마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손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나와 한샘은 10년 전 사건의 용의자와 형사로 이렇게 만났다가 지금은 이제 10년 후에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이렇게 뭔가 의심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를 넘나들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10년 동안 누군가를 지켜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들이. 용의자냐 아니냐.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네. 명확한 것들이 눈에 확확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집에 가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이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한샘은 이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는 계속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다만 얘가 정말 수사의 진심이구나,
라는 부분은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인이 했을 만한 행동들을 도를 넘어섰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의심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윤이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삼촌이 죽은 이 10년 전 사건을 유일하게 혼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양가 감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한샘 입장에서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제일 의심하는 용의자가 다가오고 우리 엄마를 만나러 오고 이러면 약간 좀 겁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야. 공주해 공주. 저는 예. 한샘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나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르고 의심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렇지만 능력이라던가 진심을 서로를 좀 인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 경찰 조직 내에서. 난 여기가 좋아. 저는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네. 저희가 같은 팀에 있을 때 저랑 정말 대립을 많이 하던 프로파일러 동료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것들은 사실 많이 부딪히는데 일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딴지를 걸어요. 처음에는 되게 감정적이 막 올라오다가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와, 저 사람이 어떤 내 목적을 달성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나랑 한샘은 좀 더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에 맞아요. 있는 사람이었던 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집에 한샘이 집에 가서만 잘 수가 있는 그렇잖아요. 한샘은 내가 돌봐줘야 되는 약간 철부지 소녀 같은 느낌? 처음 봤을 때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는 미성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샘 마음속에도 이나를 지켜야겠다,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윤이나랑 김한샘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 조심하시고요. 아직 나인 퍼즐을 안 보셨다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하고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